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기분 좋은 상승으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그동안의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기술주들이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왔고요. 반도체 대장주들 위주로 빨간불이 켜진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호실적을 나타낸 화장품주들도 함께 오름세를 동반을 했는데요. 이렇게 올라줬던 종목들, 그동안에 좀 빠졌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또 다음 주 시장 대비를 해야 될지 전략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오늘 또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들도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두 자릿수 크게 움직임 가져간 종목들,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건설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저희 방송에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오늘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토르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수익 특급 비법이 담긴 매매 수익 극대화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과 잠시 뒤에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비기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주말 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 차트에는 또 어떤 수식들을 설정해야 되는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시청자 참여해보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작은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본방 사수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팡질팡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제 있었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 겹쳐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지난밤 미국에서 주가들이 상당히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에 온기를 불어일으켰었고 그와 더불어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던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의료기기 관련주 오늘도 역시나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그 테마들, 종목들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미
종목을 공략 중에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가십거리가 될 경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기법의 자리가 포착이 됐을 때 잡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치료제 최근에 나온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2020년 2월과 3월처럼 그렇게 큰 하락과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제약 제품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진입 자리 또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괜찮은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와 반도체는 역시나 반도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까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8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꽤나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종목들도 지금 너무 크게 물려있지 않다면 조금은 더 지켜보는 시장이 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오늘 테마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주 오늘은 또 반등을 보여줬지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주가의 한방 또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또 주목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진단키트주도 함께 좀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이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던 테마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까지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도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아래쪽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냥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신 이후에 이데일리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에 대한 무료 제공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색선을 내 차트상에 직접 설치해서 어디에서 어느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배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대응 전략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공유 주고 계시니까요. 2,500개의 종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그 비결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토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기 이전에 이 토르 종목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제가 오늘은 생각을 조금 고쳐먹은 게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저 전문가는 차트밖에 볼 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생각 싹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엑스큐어인데 이 종목은 설명할 부분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엑스큐어만 들어보셔도 제가 얼마나 차트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유심 관련주로 엮여져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물인터넷과 보안 플랫폼 기업이었고요. SK, KT 등 대기업의 NFC 유심을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었습니다. 과거까지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2월 AED 제조사인 CU메디칼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인수하고 나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AED 캐비넷의 공동 개발 및 상업화를 추진한다. 신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건 사물 인터넷과 또 유심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AED, 그죠? AED 쪽인데 영국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웰메디칼과 AED 캐비닛 유럽 전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작년 8월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들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안 됩니다. 맞죠? 왜? 우리가 신사업에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전력설비 관련주,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섹터의 순환매 안에서 테마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땐 AED, 제약바이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의료기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의료기기 주가가 올라간다고 AED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여지고 있지 않는데 말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엑스큐어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 엑스큐어 주가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이 하나가 있죠. 23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이 들어왔는데 유상증자로 80억,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 11호 150억, 3회차, 4회차 합쳐서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30억이 들어왔는데 기존 퇴재 주주 절대 우위의 지배 구조를 상실할 만큼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FI 측이 손쉽게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 FI는 뭐냐? 재무적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재무적 투자자와 기존 최대 주주와의 관계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지배 구조가 상실될 정도로 자금을 조달받았을까라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었던 그 이면이 숨어져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시고 그 뉴스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오신 분들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 주가 급등 배경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FI, 재무적 투자자는 누구냐? 프록시마 알파 조합과 룩스 투자 조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최대 주주인 대강 헬스케어가 아닙니다. 누구냐? AI 마인드봇 에쿼티인데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상증자가 완료되게 될 경우 AI 마인드봇 에쿼티가 20.9%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AI 마인드 에쿼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를 아셔야겠죠. 다음 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AI 마인드봇 에쿼티는 누구냐? 전략적 투자자인 SI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M&A의 재료 소멸일이 나와 있어요. 또 뉴스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는 9월 4일까지 모든 잔금은 일괄 납입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엑스큐어의 주가의 변동성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은 8월 말쯤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없겠느냐라는 걸 봤을 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보여주는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마지막입니다. 엑스큐어 회사가 팔린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누가 사느냐? FSN이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FSN의 자회사인 하이퍼 코퍼레이션에 인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퍼 코퍼레이션은 또 누구야? 지금까지 FI 설명을 드렸고 SI 설명을 드렸는데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또 나옵니다. 자, SI 전략적 투자자가 또 있었다? 라는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SI가 둘인데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만 꿰뚫어 보면 기존에 얘기했었던 저의 모든 뉴스들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AI 마인드봇 에쿼티는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출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뭐다? 종속회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대 주주로 등극한다, 20.9%의 지분을 가져간다라는 건 결국 누구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엑스큐어를 인수하는 FSN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인수 전망이 아니라 미리 밑작업이 들어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FSN의 주가 위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바닥 구간에 있죠. 그런데 FSN이 엑스큐어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또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엑스큐어는
언제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자는 2024년 5월 23일 엑스큐어라는 종목의 종가가 3,650원이었습니다. 5월 23일 종가 3,650원. 그 이후로 상승률 147.12%, 오늘의 종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을 내면 아쉽죠. 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고 이 하락분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 침체, 엔케리 사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 이슈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과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증시 자체가 흔들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할 때 동일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 위로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와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익절해야 될 타이밍이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익절해야 되는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 여기입니다. 9,050원이라는 저항 위에서 놀아야 되는 종목이 오늘 종가가 9,020원입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던 아래로 내려가던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파란색 지지선을 이거래일 이상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엑스큐어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더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00일 차트입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너무나 심각하게 올라갔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통은 파란색 저항선이라는 이 익절 가격이 없다면 어느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나는 익절해야 된다 혹은 손절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해드리는 길라잡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제5색선 기법은 너무나 좋은 보조지표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엑스큐어의 총 상장 거래일 동안의 차트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3,497거래일째인데 첫 번째, 상장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가의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언제입니까? 2015년. 세 번째, 또 한 번 크게 올라간 건 언제입니까? 2019년에서 20년도.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엑스큐어 지금 잘못 물리면 어디까지 곤두박질 친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검은색 지지선까지는 한순간에 빠져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엑스큐어는 신규 관점으로선 명확하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진입하시기에는 괜찮지만 근거가 없으시다면 엑스큐어 같은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공략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아나운서님 통해서 안내 받으시겠습니다. 네, 사물인터넷 보안 플랫폼 기업 엑스큐어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략주로 가져오신 게 아니라 지금 예시 종목으로 들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추가적인 코멘트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전문가님 의견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져다 대신 이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견해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전략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는 토르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재밌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에 처음 출연한 게 작년 7월 3일입니다.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죠. 그런데 이 1년 동안 저와 함께 지금까지 같이 하신 우리 아나운서님,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제 기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 겁니다. 자, 네, 아나운서님, 그러면 되는데요? 제 기법 중에서 네. 이 색깔의 선 아래로 내려올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선이 있어요. 네. 어떤 색일까요? 저항선 아닐까요? 파란색일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에요?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 방송 보신 분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선이 바닥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색깔의 선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색깔일까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노란색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공부 다시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허투루 보시는 게 아니라 제 기법을 받아 가신다라고 했을 땐 그냥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공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도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아나운서님? 매도는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파란색.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네. 파란색 선도 핑크색 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목표 가격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지지가 된다라는 명확한 판단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을 때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의 목표가를 산정하실 수 있어요. 200%가 넘는 수익권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파란색 저항선은 바뀌어가는 구간들이 생길 텐데 이 바뀌는 자리를 빠르게 캐치를 못하시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자리를 지켜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이 움직이는 동향,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서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정 주가를 여러분들께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적정 주가가 바뀐다면 선의 위치가 알아서 변경됩니다. 그것만 따라서 이제는 저항선이 위로 올라갔구나. 이제는 지지선이 한 단계 더 올라왔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투자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을 땐 딱 한 번만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닿았다라고 했을 땐 뭐가 됩니까? 지지가 안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왔죠? 그래서 매수해서 익절을 했습니다. 이 위로 가는 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익절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신호까지 포착이 됐죠. 한 단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 매수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꽤나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서 고생을 하셨겠지만 내려오는 계단마다 보십시오. 매수, 계단 타고 내려오고 계단 타고 내려오면 2차, 3차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주가가 올라가면 2차 매수했었던 물량 익절하시고 3차 매수했었던 물량 익절하시면 나는 여기에서 진입한 만큼의 수량밖에 없는데 평균 단가가 낮아진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파란색 저항선 올라오면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버티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식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 전업 투자자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파리 목숨 같습니다. 짧게는 하루에 2, 300만 원 수익 낼 수 있겠죠. 많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1억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수익 내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인, 하루에도 5천만 원, 7천만 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가
높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X큐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할 때까지 그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어갔다면, 내가 들어가고 시나리오를 세웠지만 그것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손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종목을 잘라내고 내 손을 자르는 거죠.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편입하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 중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적정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라는 건 적정 주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차트의 관점으로 봤을 땐 바닥은 여기입니다.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바닥은 아직까지 이 구간입니다. 그런데 적정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이 상승에 이 거래 대금에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가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핑크색 지지선을 통해서만이라도 핑크색 지지선만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시장, 박스피라 불리는 너무나 무서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토르기법 선과 메가토르기법의 선, 그리고 검은색 지지 저항선은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토르 신호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종목들을 선별하는데 첫 번째는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봉에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1차적인 기준은 해당 종목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말은 즉 변동성을 만든 종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변동성이 없는 종목, 하루에 1%에서 2%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대체 수익이 나오는 거야라는 고민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변동성이 생겼다는 건 주식시장 안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생겼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개입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도 아니라면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2번째, 변동성이 생길 땐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봉이 원칙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5일장에 나갔습니다. 5일장에 나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주문을 안 하고 물건을 구매를 안 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번에 시장에서 이만큼의 물건을 팔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조금 가격을 올려 팔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올려 팔겠죠? 그런데 거래가 없으면 시민들이, 소비자가 구매를 해주지 않으면 거래 대금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좋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것을 소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상품이, 그 시장이 지금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차릴 때, 명절에 더 좋은 거 사려고, 더 괜찮은 물건 사려고 수산시장 가시고 도매시장 가시는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3번째 원칙은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캔들 최대 3개까지만 봅니다. 그렇다는 말은 기준봉이 포착되고 1거래일, 2거래일 내에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이니까 캔들 3개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캔들이 3개를 지나가기 이전에 주가가 재차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 진입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미수를 사용해서 진입한 투자자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미수는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안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래일에 뭐가 됩니까? 강제 청산이 나갑니다. 증권사에서 강제적으로 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수로 투자한 그 투자자들까지 데리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진짜 갈 종목이구나. 미수로 진입한 투자자들마저도 포용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다급한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착되는 종목들이 많지만 휩소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기법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가 베팅을 통해서만 진입을 합니다. 정말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종목을 보고 진입하시는데 진입하실 때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비중을 조절하셔서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종가 베팅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은요. 시초가의 급등이 나왔다가 점심시간쯤에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경우는. 갭 띄우고 하락했다가 더 내려가는 상황들도 있죠. 이런 종목 사야 되겠습니까?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 사야 됩니까? 다시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단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뭐가 됩니까? 미수로 진입한 투자자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종가 부근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들은 월요일부터 3일 전부터 이미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팔아야 되는 시기인데 말입니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들을 포용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통해서 종목을 진입하시는 것. 그리고 직장인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장중에 종목을 선별해서 진입을 하셨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내려갈 땐 대응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가 베팅은 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차트와 뉴스, 이슈, 모멘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10분 이내에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방법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가 베팅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간략하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장중에 계속해서 대응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는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장 마감에 10분 투자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가 베팅을 사용을 해서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토르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자료도 무료로 공유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져다 대신 이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무료 교육방 입장하기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색선 설정하기 지금 HTS 상에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토르 기법은 또 어떤 기법인지 어떤 종목들을 이 토르 기법에 포착해서 잡을 수 있는지도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인성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역시나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이 토르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을 잡고 계시는지 이 예시 종목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의료기기 쪽으로 봤을 땐 중동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다. 그런데 무엇을? 세포 배양기인 셀빅을 수출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백신으로는 바이오 의약품과 원부자재 그리고 장비의 성능 시험을 지원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됐었던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건 바로 진단키트일 겁니다. 정밀 현장 진단 장비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한 가지 더, 폐렴과 호흡기 질환이 나오는 순간 코로나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에 94명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진단용 대용량 진단 키트인 MD젠을 개발했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한 번 부각을 받고 있는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옷 색깔과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다르죠. 지금 방금 찍은 사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두 번째인데 자, 그 당시에 주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월요일 날 엄청난 패닉셀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하지만 금세 다시 그 자리 이상으로 돌아 올라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착됐었던 날은 6월 20일이었습니다. 종가는 9,55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자는 8월 2일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의 종가가 11,330원. 뭐야? 다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기법이 포착된 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여러분들께 방송에 나왔을 때 가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은 13,150원이라는 가격에서 끝이 났는데 장기 차트를 보면 마이크로 디지털은 1,400원이라는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진입도, 익절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확산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에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자라는 그 관점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첫 번째 바이오 스마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력 설비 관련주이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과거에 돌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인 TCT가 초고압 변압기, 아이고 전력 관련주구나. 발전기용 동, 구리 소재를 독과점하고 있구나. 오메 올라갈 만하네. 그죠?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옴니 시스템의 최대 주주라는 이슈가 있었고 종속회사인 오스틴 제약이 또 치매, 뇌질환 관련 치료 보조제인 카리나제를 생산한다는 이슈까지 있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좀 잘 모르겠네.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전력 설비 관련주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화장품 쪽이랑 연결되는 고리가 또 있죠. 종속회사인 한생화장품과 라미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한생은 한방 원료를 기초 원료로 세일즈와 마케팅을 하면서 판매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고요. 라미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케어 등 50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다 나왔어요. 스마트 그리드는 이해가 좀 안 되지만 화장품은 알겠어. 전력 설비 알겠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지시는 거.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실적 안 좋다고 주가 폭락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또 전력 설비 관련주 이미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과거 시점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이 과거 시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이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안을 넓혀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트를 보고 진입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라면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조차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선 관련주 올라갈 땐 전선 관련주래요. 화장품주 올라갈 땐 화장품 관련주랍니다. 이제는 진단키트 코로나주 올라가니까 코로나 관련주랍니다. 그 장단에 박자 맞추겠답니다.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거 우리도 장단에 맞춰서 지켜보자라는 거죠. 진단키트, 국내 최초 식약처에서 타액을 이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종속회사인 AMS 바이오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겁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맹목적인 이유. 이때의 상승분이 뭐였습니까? 전선, 그죠? 그리고 화장품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로서 변압기도 만들고 있고 동구리를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장품, 한생, 라미 화장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만했겠죠. 그러면 지금은요? 모멘텀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올라간다? 의료기기, 진단키트 관련주로. 자, 2024년 8월 9일 오늘입니다. 바이오스마트인데 오늘의 종가가 4,72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매수가는 4,720원인데 1차 목표 가격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자리가 6,160원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저항선을 1차 목표 가격으로 먼저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가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사라졌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전력 설비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 테마에서 수급이 불러오지 않는다면 3,600원만큼은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장기 차트를 봤을 땐 이미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는데 저점을 찍었었던 건 작년 말이었고요. 3개월은 이미 지난 시점에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바이오스마트라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쉬운 겁니다. 기업에 대한 뉴스들을 설명을 드릴 때에는 듣긴 들었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차트를 설명드릴 때 그래서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매수가를 놓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매수가와 목표가와 손절가만큼은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린 뉴스, 차트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느냐는 공부해 보시자라는 거죠. 목표 가격이 왜 여기야?
손절 가격은 왜 여긴데요? 라는 의문을 저한테 던져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공부 파해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죠. 마지막 종목입니다. SK바이오팜인데요.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닌 상황에서도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중추신경계인 CNS 질환 분야, 그리고 특히나 뇌전증 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기업이고 뇌전증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경질환, 정신질환 포함한 중추신경 관련 질환에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종목이죠. 뇌질환 잘 보십시오. 자, 미국 FDA, NDA 승인을 완료한 파이프라인 중에 세노바메이트라는 뇌전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SK바이오팜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핵심이라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주가의 향방이 갈릴 만큼 매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리안페톨, 수면장애 치료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카리스바메이트, 레녹스와 가스토 증후군 치료제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뇌전증 치료제뿐이다라는 거. 바이오스마트 설명드릴 때 어땠습니까? 과거로 돌아갔을 땐 전력설비, 스마트 그리드, 화장품을 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와 진단키트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은 지금은 뇌전증 치료제만 볼 수 있겠지만 솔리안페톨, 수면장애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토 증후군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SK바이오팜은 2분기 영업이익이 260억입니다. 바이오 기업임에도 말이죠.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미국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가 고성장하고 있다라고까지만 보면 이 기업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하나 걸렸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인데 조금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평탄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SK바이오팜은 SK그룹 산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죠.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혼 소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SK그룹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자금인 300억 원의 비자금에 대한 무엇이 있다? 상고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에 300억으로 시작된 기업의 가치가, 밸류가 넘어간 것이라면 SK바이오팜도 어느 정도는 주가의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잡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느 자리까지 이거죠. 97,500원,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분할 익절해야 되는 목표가라고 설명을 드렸죠. 손절은 76,800원 내려온 상황에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지선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수가 얼마? 92,300원. 손절가 76,800원. 그렇다면 1차 목표가는요. 97,500원을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게 될 가격은 오늘의 종가인 92,300원보다 낮은 위치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께 92,300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을 봤을 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적이라는 매우 강력한 이슈가 나온 만큼 97,500원을 넘어설 가능성 그리고 104,800원이라는 전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이 종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약바이오와 전선 그리고 패션 의류, AI 의류 관련주들을 들고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장중에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종목 바이오스마트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지금 바로 QR 찍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편안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